지금부터 소방안전 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안전 관리 제도는 이런 거죠. 자, 소방안전 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 감독에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자, 이게 전문적인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선임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신 거고, 이러한 그 내용들은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계인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되고요.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제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소방안전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1급 소방안전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집합교육 시간.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가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좀 외우지 않으면 이건 틀리는 문제에 속해요. 다 비슷비슷한 말이거든요. 소방안전 교육, 소방 훈련 교육, 화기 취급 감독, 피난 계단 설계, 그다음에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 등인데, 이 책의 최대 장점은 이제 해설이 조금 자세하게 돼 있는 거하고, 그리고 앞으로 바뀐 법령, 앞으로 이제 시행될, 즉 바뀐 법령에 대한 얘기들을 해설에 좀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이걸 처음부터 맞추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요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설을 먼저 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 같거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방안전에 다 포함 안 되는 건 없어요. 확실하게 다 포함은 되는데 과연 업무에 정말 딱 해당이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설을 가지고 역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부를 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소방안전 관리자는 몇 개월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6개월이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외우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계속 이제 6개월이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응용해서 이제 그 문제가 출제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안전 관리자 공부를 안 하면은 아무런 이제 모를 수밖에 없는 문제죠. 자, 실무 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소방서장이 아마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무 교육에 관련된 권한, 정지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리고 실무 교육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6개월 이내, 그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이게 법령이기 때문에 이 법령의 법률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꼭 벌칙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요. 과태료 얼마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거는 어림짐작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떨 때는 얼마다, 어떨 때는 얼마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게 그냥 바로 문제를 푸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보셨겠지만 이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해설을 보시고 문제를 이렇게 역으로 풀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재 발생 현황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화재의 경각심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화재 발생 현황이 이게 사실 이게 최근에 거요. 2021년도, 2022년도 거를 보면은 화재가 3만 8천 건부터 4만 건까지 화재가 발생하고 사망 200명에서 300명 중반대까지 있고요. 부상 인원도 1,800명에서 2,300명 정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건축이나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쓰레기 화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쓰레기 화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담배꽁초 부주의에 관련된 게 가장 이제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기적인 요인인데 이게 이제 확인이 다소 어렵지만 이 전기 요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부하, 자 과열과 과부하,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제품을 오래 틀어놨을 경우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담뱃불이 주요 발화 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거는 뭐 매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아무래도 공부하실 때 좀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발화 요인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발화 요인에 관련된 문제까지 해서 그 뭐 기본적인 얘기들을 다 마쳤는데, 자, 이거는 그 발화 요인 같은 경우는요. 저 이게 사실 이런 경우는 문제로 나오기에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자, 이게 부주의가 그리고 실수로, 그러니까 내가 뭐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발화 요인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경각심이나 자 동기부여 차원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